한상혁의 수익 펀치 시간입니다. 빠르게 시장 이슈와 흐름에 민감한 대응을 해주고 계시죠.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과장님과 우리가 만나보게 될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추격주에서는요, 제트폴드 3 펜 전격 도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인터플렉스 소개해 주시고요. 눌림주에서는 캐파 증설 완료됐다. 이제 실적에 반영될 일만 남았다. 하나기술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IT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쪽. 시장에서 지금 핫한 쪽을 다 골라주셨는데 저희 인터플렉스부터 먼저 볼게요. 다시 폴더블 관련한 부품주들 제대로 봐야 되는 시기인가요? 네, 추격주로 인터플렉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인텍플러스라는 회사도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코드번호는 051370입니다. 우선 모바일 부품 업황의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로 보는 첫 번째는 바로 아이폰의 신모델이 다른 전장 모델에 비해서 약 한 달 반 정도 빨라졌는데요. 아이폰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퇴출이 되고 그에 따른 반사수혜로 점유율이 약 5%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애플의 절대적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의 화웨이 유저들을 애플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애플의 브랜드 네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드디어 스마트폰도 기술적인 진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폴더블 스마트폰이 그 대표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적으로 TOF 카메라 채택의 증가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다른 섹터들과 비교할 시 오른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으로 세트업체들이 재고 조정에 좀 들어갔고 이에 따라서 부품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세트업체들도 다시 재고 축적을 보일 시기라는 점이죠. 특히 제가 보는 부분은 폴더블 디바이스의 확산인데요. 삼성 갤럭시 Z 폴드 3에서의 변화는 좀 주목을 해볼 부분입니다. 변화의 중심은 바로 펜인데요. 펜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대표하는 기능이었지만 삼성전자는 그동안 폴더블 스마트폰에도 펜 기능 탑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폴드 3의 여러 개발 과제 중에 가장 핵심은 펜 입력 구현이죠. 화면을 좌우로 펼쳐 큰 화면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종이 수첩처럼 필기를 가능케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자체도 개발이 어려운데 펜 입력 기능까지 추가하기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펜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찍힘이라든지 눌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사실 지난 폴드2에서도 펜 기능을 넣으려다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펜 움직임을 인식하는 부품, 일명 디지타이저가 필수인데요. 폴더블 폰에 딱 맞는 디지타이저가 필요하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속에 탑재되는 만큼 반복해서 접었다 펴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 디지타이저 개발과 공급을 맡은 데가 바로 인터플렉스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에 펜을 탑재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그동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 지금 그 결실을 맺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기술은 인터플렉스한테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건데요. 향후에는 폴더블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태블릿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저는 지금이 인터플렉스를 매수에 가담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2만 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2만 원 부근까지 갔었다가 올해 참 1분기 내내 부침을 크게 겪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인터플렉스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잡고 대응을 해볼게요. 자, 다음 눌림목을 공략하는 눌림주로 하나기술.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인터플렉스보다 더 시장의 관심도를 그나마 좀 많이 받아왔었는데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2차 전지 내에서 많이 가진 못했어요. 이제 괜찮나요? 네, 하나기술은 2차 전지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 납품하고 있죠. 폐 배터리 재사용이라든지 UTG,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을 하는 등 신사업으로도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전공정 턴키 공급이 국내에서는 좀 유일한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시장 포지셔닝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미 국내 2차 전지 3사, 그러니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장비 회사이고, 글로벌 고객사 레퍼런스 규모 역시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협력을 제한 중인 기업만 국내외 쪽으로 17개사가 존재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하나기술은 2차 전지 극판, 조립, 활성화, 팩 공정 설비 등을 턴키로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인데, 이 말은 각 공정뿐 아니라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이 매우 탁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현재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캐파를 확대를 발표하고 있는데, 하나기술은 이미 전방산업의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용인에 5천억 규모의 캐파 증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해외 고객사 매출 비중이 20%대까지 증가할 전망인데요. 하나기술의 수출 비중 확대는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하나기술과 같은 업체를 중요하는 이유는 다 있는 법인데요. 현재 배터리셀 업체들에게는 원가 인하 압력에 따라서 재료비 및 생산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가장 큰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기술의 그런 하나의 그런 장비 업체로부터 전체 공정에 대해 턴키로 발주한다라고 하면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각 생산 공정에 대해 각기 다른 업체로부터 부분 장비를 공급하는 것보다 한 업체로부터 특정 공정에 대해서 장비를 턴키로 수주받는 것이 생산비라든지 관리비 측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기술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해액 주획기를, 삼성 SDI에는 패키징 장비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으로는 포메이션 장비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데요. 독점 납품한다는 사실은 해당 장비 업체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고, 가격적인 부분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비 인도에서 설치까지 완료가 되어야만 매출로 인식된다는 회계적인 특성으로 1분기에는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되면서 고정비만 좀 발생을 했거든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 물류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는 바고요. 손절가는 64,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셀 3사에 모두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이색적이네요. 하나기술 목표 주가 8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봤고요. 저희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AS 해볼게요. 후성입니다. 7월 12일에 방송된 관심주이죠. 최고가 기준 6%, 시초가 기준으로는 한 4% 가까운 수익 나 있는 상황인데, 후성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관심받을 섹터 두 곳의 교집합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후성 보유자분들을 위한 추가 전략 주실까요?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신규 매수 또는 비중 확대가 참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후성은 이제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냉매가스에서 매출이 한 4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전해액 쪽으로 이제 매출이 한 20% 정도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북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에어컨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냉매가스의 생산 단가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냉매가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부분은 후성이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 생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한 5,600톤까지 지금 증가를 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배터리 생산량을 좀 증가를 했고,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은 후성한테는 상당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연된 수요 회복이 올해는 가격 회복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지난번에 14,000원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 주셨고요. 그 밖에 TK케미칼, DRC 등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큰 수익들 많이 주셨으니까요. 오늘 언급해 주신 종목들도 저희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상혁의 수익펀치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지수 모두 낙폭 줄이더니 지금 코스닥은 상승 쪽으로 고개 돌리고 있네요. 104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27% 약보합권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대형 종목 내에서 고려아연처럼 급등하는 종목들이 시장에 조금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네요. 다만 전체적인 대형주의 반등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시장입니다. 저희와 매일 함께 하시면서 전략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